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비평의 파급력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는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조를 맹신할 순 없지만 그 시기와 변동폭의 강도는 분명 의미가 크지요. 이런 지지율의 폭락을 문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즉 코어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가의자를 외칠 수 있을까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여러 발언이 오갔는데 문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언을 했지요. 지금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가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정부의 성과를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크게 채워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원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선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성과들 그 기반 위에서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는데, 당연히 좋은 점들을 더 키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새로운 걸 더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주정부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또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는, 이 국가를 책임지는 민주정권이 또 재탄생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또 이 국민과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역사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뉴 이재명, 뉴 박세력, 뉴 파리들 뒷목 잡을 발언이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뜻을 모았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의심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결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문제는 실천이자 실행입니다. 지난 타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문제에는 검찰개혁 지연, 인사 문제, 당무 개입 우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인사가 또 어떤 갈등 요소가 될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지연 시도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나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러한 명문회동의 효과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30일에 있었던 상임위원장 배정권에서도 이현주가 과방위원장은커녕 상임위원장도 미정인 것이 이러한 분위기가 선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김민석 의원의 X글도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만남은 민주세력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와 싸울 때도 품격이 필요할진데 하물며 동지끼리는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존중과 절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시대를 관통해온 내부 전통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작성 시각이 1일 새벽 5시 9분입니다. 회동도 하기도 전에 이미 회동의 효과가 선반영된 것일까요? 앞으로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돌아올지,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뉴 이재명, 뉴 박세력, 뉴 파리들의 처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6월 김민석 총리 지명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이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금 총리로 지명을 했죠.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이제 좋은 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를 찾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찾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유명 정치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시민도 이득 안 되면 바로 버리는 정치인들아, 시사비평을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선거 전 유시민은 조국당이 같은 진영인데 조국당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했다. 이게 어디 틀린 말인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큰 공사를 하려는 것 같다. 지지자 뒤흔들 만한 스케일의 공사는 위험하다. 이 말이 핵심이다. 이게 틀린 말인가? 잘못된 것 없이 거의 원론적인 메시지일 뿐인데 총리가 나서서 지적질하고 송영길, 이현주 다 생 난리들인데 유시민 한마디에도 겸허하지 못할 거면서 정치는 하고 싶고 당대표는 하고 싶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서서 한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지. 저들이 왜 유시민, 김어준에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는가? 김어준은 조중동 한결의 경향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빼내왔다. 그리고 이슈를 새롭게 세팅해서 전달한다. 대립이 첨예해서 해설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엔 유시민, 석학이 등판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민주당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지점이 불편한 것이다. 자리도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지만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더더욱 불편해지는 것이다. 어디 공기업 감사, 방송사, 앵커 하나 던져주면 바로 딸랑이 모드로 돌변하는 그런 애들이 좋으니까. 김민석의 정치는 좁쌀 영감이 정치하는 것 같다. 한마디만 거슬려도 못 참고 말이야. 그동안 유시민이 얼마나 이 대통령을 디펜스 해줬음. 근데 한마디 거슬리니까 바로 버리잖아. 이런 게 친명이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위대한 당원지성이 사쿠라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중앙일보 김민석, 보안수사권 선처리, 정청래 시간 끌기 꼼수, 진실은? 라는 기사에 따르면 3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2차 개편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때문에 안 됐고 다시 4월 중순 무렵 민주당에 새로운 제안을 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제도 개편안에 관해 당정이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가급적 5월 안에 법안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때문에 이마저도 안 됐다.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완수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대로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청과 충수청 출범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국회는 정부안을 8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주십시오.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내용대로 정부가 3월 말에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하고 정부안을 만들었다면 추진단 검사들이 그에 따라 지금쯤은 관계법률과 하위법령 재개정 작업도 마쳤을 것입니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 당시 약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관계법률 180개 및 900개의 하위법령 재개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준비한 개정안과의 불일치 및 비합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합되는 부분 역시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여 신속히 입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의 갈라치기도 검찰의 언플도 모두 꿰뚫는 이것이 리틀 추미의 박은정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